반갑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법령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두 번째 과목 재해보험 법령도요. 80점 맞겠다 목표로 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법, 재해보험법 각각 80점, 현실적으로 70점 맞으시겠죠. 그리고 재배학, 원예작물학 60점 목표.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나 요거 맞으면 됐어가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목 재해보험 법령도 우리가 8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시간은 그걸 한번 전략을 짜볼 거예요. 상법처럼 재해보험 법령도 오늘 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다 보자고요. 도대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출제 경향 분석해보고 교재를 120%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80점을 맞을까? 자, 첫 번째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해보험 법령이죠. 상법보험편 이렇게 법이 아니라 법령이에요. 보험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 손해평가 요령 있습니다. 왠지 배신감 느껴지죠. 재해보험법인 줄 알았는데, 그쵸? 시험 범위에는 산업인력공단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러분 이제 친숙해지셔야 되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즐겨 찾기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북마크 해놓으시고 시행규칙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정이 안 됐나 봐요. 시험 범위로 공지는 돼 있는데 없어요. 있던데? 잘못 보신 거예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있어요. 우리는 재해대책법이 아니라 재해보험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시. 얘는 무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보험법, 시행령, 손해평가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구나 딱 보셨는데 혹시 다른 자격증에서 농업재해보험법령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격증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손해평가사만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출문제 중요하잖아요. 그쵸? 재배학은 기출문제 넘쳐나죠. 손해평가사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또 농품사 아주 넘쳐납니다.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이런 보험 전문의 시험 넘쳐나요. 근데 기출문제가 재해보험법령은 손해평가사밖에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을 보겠지만 법도 총 42개 조문밖에 안 돼요. 얇아요. 학습 범위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재해보험법은 조금 그래도 좀 할만하네. 좀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7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7회 시험을 보신 분들께서 이거 아닌데? 복병이 바로 재해보험법이었어요. 1차 시험에 복병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얘를 조금 꼬아내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응시인원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직관적인 문제들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젠 좀 쉬어가겠다가 아니라 신경 써야 한다. 네. 하지만 어려워 마세요. 다 가능합니다. 볼까요? 먼저 보험법 총 42개 주문이네요. 와, 상법 106개인데 42개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42개 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니까 먼저 1장 총칙, 2장 보험사업, 3장 재해보험사업과 재해보험기금.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재해보험 법령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법 안에 재보험이 있어요. 재보험. 재해보험. 문제가 딱 출제되면 막 성격 급하신 분들 정확히 읽어보셔야지 이게 재해보험에 관한 건지 재보험에 관한 건지 구별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4장 보험사업의 관리 5장 벌칙. 벌칙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어떻게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막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5개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총칙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심의회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요. 2장 보험 사업이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재보험 사업 2장 총 23개 조문인데 아닌데 16개인데요. 네. 근데 11조에 2, 11조에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총 23개 조문이고요. 이 2장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손해평가는 이렇게 해라. 손해평가사는 어떻게 뽑아라. 어떻게 관리해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업무 위탁을 우리 흔히 농금원 그러죠. 어떻게 위탁해라. 이 정책보험이잖아요. 정책보험. 그렇죠? 정책보험이니까 재정지원을 보험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하고 가입자한테는 어떻게 해라. 보험의 종류는 어떻게 재보험의 종류가 있어요? 있어요. 재보험 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4개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농작물 재보험 있고요. 임산물 재보험 있고요. 가축 재보험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재보험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을 담당합니다. 이런 종류. 그리고 이런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물, 어떤 품목이 가입 가능하구나. 이런 거. 네. 이런 게 재보험 사업인데 딱 봐도 출제가 좀 많이 되겠죠. 네. 자, 3장의 내용은 재보험기금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4장 보험사업의 관리. 여기는 그냥 다 암기예요. 다 암기. 네. 5장이 또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범위입니다. 5장. 이런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런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네. 이렇게 3개 조문이지만 5장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보험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42개 조문이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시행령 23개 조문밖에 안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법하고 시행령을 같이 보셔야 되세요. 무슨 얘기냐? 법은요. 선언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벌칙을 예를 들면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벌칙을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은 선언적으로 돼 있어요. 과태료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데 요 밑에 요 법조문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같은 500만 원 이하라도 이런 경우엔 500만 원, 이런 경우엔 300만 원, 이런 경우엔 2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즉 법의 내용을 서포트해 주는 게 시행령이에요. 하나의 법조문에는 해당되는 시행령이 있겠구나. 그겁니다. 물론 모든 법조문이 모든 시행령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행령의 역할이 하나의 법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 법 따로 놓고 시행령 따로 놓고 공부하시면 2배 되죠, 내용이. 섞으셔야 돼요. 이 법의 이 시행령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언뜻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교재의 내용은 여러분 보실 때 이거 법에 이런 내용 없는데요? 교재 놓고 법 놓고 공부하시다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법과 시행령을 제가 묶어서 교재를 구성했고 또 시험에서는요. 이게 법이냐 시행령이냐 묻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자, 시행령이 어떤 건지 이제 보셨죠? 23개의 조문이 있는데 법조문 말고 여러분들 별표가 있어요. 각종 표 6개가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는 어떤 범위냐?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때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손해평가사가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취소를 하느냐? 업무정지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6개의 별표가 특히 이 위촉 손해평가사의 자격 요건이 여러분 좀 애를 먹일 겁니다. 근데 보시는 법이 다 있어요. 그거 딱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 하지 마시고 보는 법이 다 있으니까 같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4번째, 재보험법 시행규칙은 범위에는 고지돼 있지만 없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이 있는데요.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과 시행령과 손해평가 요령을 평가 요령 같이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법을 서포트해 주는 게 시행령이고 시행령을 서포트해 주는 게 손해평가 요령인데 세 개를 같이 놓고 짬뽕시켜 공부하시면 여러분 완전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이 두 개를 묶으시고 이건 따로. 이해되시겠죠? 교재도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손해평가 요령 강의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금원에서 이제 이론서, 우리 2차 시험의 이론서 제2장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제2장이 농업재범법 총론이에요. 총론. 농업재범법 총론. 즉 법, 시행령, 손해평가 요령이 2차 시험의 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공부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겠죠. 꼭 1차뿐만이 아니고. 자, 손해평가 요령은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입니다. 고시.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저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 고시냐 뭐 법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총 17개의 요령이 있는데 손해평가 요령 여러분 아주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져요. 특히 여기 있는 보험가액, 손해액, 보험금 산정 요거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고 얘네들을 3개의 별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 9개의 별표가 있겠죠. 시행령까지. 네.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니? 조사는 어떻게 하니? 손해평가인, 위촉된 손해평가인은 어떻게 업무 정지라고 해지하니? 이런 거 별표로 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지금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요령이 있구나. 묶어서 공부하고 손해평가 요령은 따로 하면 되는구나. 별표 무시할 게 아니다. 별표 부록에 있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걔가 중요하구나. 손해평가 요령이 점점 출제 비중이 늘어가는구나. 네, 이겁니다. 뭘 공부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보면요. 사실 법조문의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벌칙 부분과 재보험 사업, 그 사업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요. 손해평가 요령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히 해두셔야 되세요. 계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출제 경향은 이건 사실 따로 없어요. 그냥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꼽으라면 벌칙과 손해평가 요령과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에 관한 거구나. 자, 이제 교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교재는 법조문하고 시행령을 섞었습니다. 섞었어요. 하나의 법조문이 있고 근데 제가 교재에다가 따로 이거는 법, 요 밑에 내용은 시행령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시험에서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내용만 아시면 돼요. 내용만.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내용이 2배 돼요. 학습량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법조문하고 시행령 놓고 보실 때 요 법조문에 해당되는 건 요 시행령이구나.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매칭시키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출제 경향이 제가 골고루 출제된다 말씀드렸죠. 다 표시해놨어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다 표시해놨습니다. 출제 몇 회, 출제 몇 회 다 분석해놨어요. 출제 횟수가 3번 이상 되는 건 여러분 무조건 네,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 법과 시행령이 같이 시험에 출제한 문제인데 법과 시행령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무슨 얘기냐? 뭐 똑같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에 법에서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에 500만 원 있어서 딱 찍었어. 그랬더니 정답을 보니까 300만 원이래요. 왜? 시행령을 정확히 안 보셨기 때문이에요. 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섞어져 놓으면은 공부하기는 처음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것 따로 보시면은. 하지만 섞어서 보셔야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런 경우에 답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법령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꺼운 글씨,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됐지만 교재에는 이제 볼드체, 두꺼운 글씨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볼드체라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 여러분 보시면 눈에 너무 안 들어와요. 보세요. 보험업법 95조, 97조, 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쭉 나왔는데 이것도 뭐 농협 쭉 나와요. 뭐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세요. 이 볼드체 두꺼운 글씨는 뭐냐면 시험에 지문이나 보기로 인용되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3번 볼까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조합이 조합원한테 보험료 일부 제공해주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특별 이익의 제공이 아니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를 다 암기하시려면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암기하시거나 암기 포기하세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이 두꺼운 글씨체들 네, 꼭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앙회, 중앙회 이 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중앙회가 있고 우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이런 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조합이 있잖아요. 지구별 조합이 있고 이거 농업재해보험법에선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볼드체를 뭐 중앙회가 뭐 중요해 하지 마시고 또 보험업법이 뭐가 중요해 하지 마시고 항상 강의 끝나신 다음에는 이 두꺼운 글씨체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요거 다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내용 밑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기출문제 해설과 이 핵심 키워드는 제가 정말 다 분석해 놓으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거, 보기나 지문으로 인용 많이 된 것들만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또 이건 마찬가지로 법과 시행령 다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끝나시면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파일로 핵심 키워드와 기출문제 그 내용들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두세요. 시험 직전에 그것만 보시면 진짜 60점 이상 나옵니다. 네. 나머지 20점을 이제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딱 보시면 법조문이나 시행령을 딱 봐서는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을 여기서 중요한 게 장관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령이구나. 네, 이거 중요해요. 장관이 하니 사업자가 하니 대통령이 하니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매칭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시고 재해보험법은 분량은 적지만 꼬여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시험도 미리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교재 1페이지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